이번 시간엔 금융시장의 뜨거운 감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의 종말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이 변화가 여러분의 투자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나아가 이 상황을 새로운 투자 기회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경기 침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금융 핵폭탄이기 때문에 특별히 두 편의 영상으로 제작했는데요. 오늘 다룰 첫 번째 영상에선 일본 금리 인상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후속편에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글로벌 파급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엔캐리 트레이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들여다보며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이상은 없는지 체크해 보시죠. 지난 2024년 8월 단 하루 만에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5조 달러, 한화로는 약 6,500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대한 금융 도박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저금리 엔화를 빌려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이 전략은 수십 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비밀 무기로 작동해왔죠. 상상해보세요. 일본에서 거의 0%의 금리로 돈을 빌린 뒤 그 돈으로 2%의 금리를 주는 한국 채권에 투자한다면 두 나라의 금리 차이인 약 2%가 순수한 이익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백조 원의 자금이 엔비디아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고위험 자산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도박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빅스 지수와 테드 스프레드로 측정되는 국제 금융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캐리 트레이드 전략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엔캐리 트레이드의 총 규모를 506.6조 엔, 한화로 약 5천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청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거대한 금융 도박의 청산이 시작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파장은 단순한 시장 조정을 넘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일본 금융시장에 역사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1999년 처음 도입된 제로금리 정책이 막을 내리고 엔화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중이죠.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 투자자들의 주요 수익 창출 수단이었던 엔캐리 트레이드는 이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중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엔화 가치가 상승하자 그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던 엔캐리 트레이딩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융시장과 투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혹시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이신가요? 최근 엔화 강세로 인해 여행 경비가 상당폭 증가했습니다. 일본산 전자제품을 구매하실 예정이신가요? 수입품 가격 역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엔캐리 트레이드의 종말은 우리 일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란 간단히 말해 엔화로 돈을 빌려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왜 하필 엔화일까요? 바로 일본의 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금리가 낮은 엔화로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이 돈을 금리가 높은 나라의 돈으로 바꿔 그 나라의 채권 같은 곳에 투자하죠. 그러면 금리 차이만큼 수익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금을 다시 엔화로 바꿔 갚으면 됩니다. 이 전략이 효과적이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엔화의 가치가 크게 오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엔화의 가치가 오를수록 수익률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일본 엔화일까요? 여기엔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1990년대 초 일본의 거품 경제가 붕괴된 후 일본 중앙은행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계속 낮췄어요. 심지어 2001년부터는 제로금리 정책을, 그리고 나중에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죠. 이런 초저금리 환경이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황금기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안정적이고 저렴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엔화를 활용했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투자 전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엔캐리의 장점으로는 금리 차이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죠. 반대로 단점도 있는데 가장 큰 위험은 환율 변동입니다.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고, 또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금리 정책 변화와 엔화 강세로 인해 엔캐리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제로금리,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고수해왔는데 최근 들어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변화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압력입니다. 최근 일본도 물가 상승을 겪고 있어요. 일본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는 2%인데 실제 물가 상승률이 이를 넘어서고 있죠. 둘째는 엔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입니다. 지난 몇 년간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고 이것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어요. 셋째로 글로벌 금리 격차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높은 금리를 유지 중인데 일본만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일본 중앙은행은 조금씩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장기금리 변동폭을 확대했고 올해 들어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 강하게 시사하고 있어요. 현재의 변화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와는 좀 다른 방향입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대규모 금융 완화였는데 이제는 그 정책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엔화 가치의 상승인데요. 실제로 금리가 인상되었고 또한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엔화 가치가 크게 올랐어요. 이는 곧 엔캐리 트레이드의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엔화를 빌려 투자하는 전략의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또한 일본 여행이 비싸지고 일본 제품의 가격이 오르는 등 우리 실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를 정리하면 우선 첫째로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초저금리 정책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엔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중이죠. 둘째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입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할 때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찾게 되는데 엔화는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에 속합니다. 셋째는 일본 경제의 회복 기대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일본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엔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화 강세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일상생활에선 일본 여행이 부담스러워지고 일본 제품 수입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투자 측면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엔화를 빌려 다른 통화에 투자하는 전략은 점점 매력을 잃어가겠죠. 반면에 일본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겐 호재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엔화 강세로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엔화 강세는 우리 경제와 일상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지 아니면 반전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간단히 말해 빌린 엔화를 갚는 과정입니다. 투자자들이 저금리 엔화를 빌려 고금리 자산에 투자했는데 이제 그 돈을 회수해 엔화로 바꿔 갚는 거죠. 현재 진행 중인 청산 상황을 보면 규모가 상당합니다. 국제결제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말 이후 국경 간 엔화 차입이 7,420억 달러나 증가했어요. 이 중 상당 부분이 캐리 트레이드와 연관돼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청산 가능성이 높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규모는 32조 7천억엔 수준입니다. 이는 전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506조 6천억엔의 약 6.5%에 해당합니다. 이런 대규모 청산은 주요 통화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통화상이란 다른 통화에 대한 특정 통화의 가격을 말하는데요. 특히 달러 엔, 호주 달러 엔 같은 통화상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이 통화상들의 균형이 깨지는 중이죠. 청산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해 캐리 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작은 시장 변동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로 인해 강제 청산이 발생하면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은 청산 과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주는 공포감이 전 세계 투자 시장에 그늘을 들이우는 중이에요. 특히 주식시장 하락, 안전자산 선호 현상 강화,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변동성 증가 등이 예상되고 있어요. 엔캐리 트레이드의 종말은 단순히 하나의 투자 전략이 끝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며 투자자들에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일본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정책은 수십 년간 지속된 초저금리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는데요. 일본 경제와 금융시장에 새롭고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글로벌 투자 전략의 재편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점차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으로 인해 글로벌 유동성이 감소하게 될 텐데요. 국제결제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외국인들의 엔화 차익 규모가 1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회수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 주식시장입니다. 엔화를 빌려 미국 기술주에 투자하는 전략이 인기였는데 이제 이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달러 엔 환율의 움직임이 비슷한 것을 보면 이런 연관성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는 새로운 투자 기회의 등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 주식시장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어요. 또한 엔화 강세로 인해 일본 기업들의 해외 M&A 활동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죠.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의 종말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새로운 국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와 포트폴리오 다각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일본 중앙은행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필수적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의 수익성이 감소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대체 투자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는 패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현재 시장은 극도의 불안감에 떨고 있어요. 따라서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일본의 금리 정책과 글로벌 금리 차이를 주시해야 합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두 차례 금리를 올려도 2025년 말 기준 미일 금리 차이는 3%포인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엔화 약세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로 인해 엔화의 변동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거대한 위험이지만 반대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위기가 기회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죠. 이만 맞춰야 할 시간입니다. 다음 편에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글로벌 파급 효과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